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혼 소송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변호사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호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1000건 이상의 이혼 가사소송 승소 사례, 700건 이상의 상간소송 승소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10년차 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 1000건 넘게 사건을 맡아오셨는데 그럼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경우가 덜어 있나요? 네, 뭐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죠. 뭐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도 이제 있기는 있지만 사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진행하시기는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혼소송, 상간소송 같은 경우에 당사자분들이 어떤 주장을 해야지 나한테 유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건 법률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혼소송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이 뭐 변호사이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한다는 게 좀 힘든 일이거든요. 평일 일과 중에 재판에 이렇게 출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막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법률 서면을 작성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내야 되고,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방 뭐 재산에 대해서 조회 신청을 뭐 해야 되고, 뭐 상간소송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톡 조회라든지 뭐 출입국 조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뭐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이 소송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시간적인 소모, 정신적인 소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조금 의지하려는 경향이 조금 강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변호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이 사실관계를 바꿀 수는 절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아니면 상간소송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 이혼을 안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위자료 한 푼도 내기 싫다. 이렇게 판결 받아주세요 라고 의뢰인분이 말씀을 하시면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람을 핀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변호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사실관계는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이 사실관계를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여기에 따른 뭐 유리한 뭐 판례를 제시하고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하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상간소송을 당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3천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바람을 폈고 증거도 있는데 나는 1원도 주지 않겠다. 이런 주장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내가 뭐 부정행위로 인한 이제 위자료가 결정되는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이 3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뭐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이제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재산 10억 갖고 있는데 아내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들어왔을 때 아내에게 1원도 주지 않는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 액수를 아내가 5억 원을 청구했을 때 기여도나 이런저런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내가 청구한 5억 원을 뭐 4억 원, 3억 원, 2억 원 이렇게 내리는 거는 변호사의 역량으로 뒤집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내가 이제 원고 입장이었을 때 피고에게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륜 기간이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자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받아달라, 이런 거는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최대한 원고에게 이제 유리하게, 비록 뭐 불륜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뭐 상대방은 나와 뭐 친한 친구였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얘기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뭐 위자료가 몇 백만 원, 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거를 이거를 뭐 1500만 원, 2000만 원 받는다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전업주부 입장에서 10억 원을 갖고 있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고 하면은 전업주부니까 아무래도 기여도가 남편에 비해 가지고 적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60% 70%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비율의 이제 재산 분할을 뭐 5억 원이 됐던 4억 원이 됐던 3억 원이 됐던 이렇게 적정한 비율의 재산 분할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거는 변호사의 역량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변호사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좀 그 결과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역량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혼소송, 상간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면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이혼소송, 상간소송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뭐 유튜브, 블로그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관련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사건을 수행을 해서 승소를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인데,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이제 사건을 맡기잖아요. 근데 변호사랑 막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뭐 사무장에게 모든 사건을 다 이제 위임을 한다라거나 뭐 어소시에이트 변호사한테 모든 거를 다 위임을 한다라거나 이러면은 정작 나는 이 변호사를 보고 왔는데 사건은 엉뚱한 사람들이 처리하고 나는 엉뚱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약간 대형 로펌 이런 데 의뢰하면 그럼 잘 이렇게 절차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뭐 똑같은 선임료라고 한다라면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대형 로펌에는 이제 이런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통 일반적인 이제 로펌에서 어떤 변호사를 보고 이제 선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연차에 뭐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들이 이제 모든 사건을 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 변호사들의 뭐 이직이나 퇴사나 이제 이런 게 잦아가지고 뭐 담당 변호사가 바뀐다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대형 로펌이냐 뭐 소형 로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냐, 이 변호사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이 변호사가 나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봐야지 대형 로펌이라서 좋다, 뭐 소형 로펌이라서 좋지 않다, 개인 법률사무소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변호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뒤바꿀 수는 없어요. 불륜이 맞는데 이거를 뭐 아니라고 덮을 수도 없는 거고, 불륜이 아닌데 이거를 뭐 불륜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역량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라면 사실관계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변호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